안녕하세요. 이제 좀 더운 여름이 되어가고 있죠? 음, 올해 거의 이제 중간이죠. 참, 어,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했던 걸 많이 이루시고 계시나요? 저 역시 상당히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글쎄, 제가 이 방송할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글을 써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을 보니 서로가 많이 이렇게 소통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은 사실은 어떤 정체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다 보니 이렇게 트윈플레임 쪽으로 많이 갔는데, 사실 소울메이트나 다른 마음 공부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트윈플레임 쪽으로 가게 되네요. 글쎄요. 근데 이 트윈플레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이 시대의 어떤 그 소명이 트윈플레임들에게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도 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트윈플레임들은 영적인 진화가 어느 정도 된 그런 영혼들이기에, 세상의 그 어지러움과 어둠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가장 빛의 역할과 그 정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트윈플레임이 결국 그 세상의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역할이기에, 트윈플레임에게 있어서는 그 정화가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정화의 그 축을 이루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늘에서 준 나침판입니다. 사실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과 영혼을 그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다는 거는 그만큼 사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욕망과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는 영혼들은 악한 거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리움을 통해서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정화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이 사실은 소유욕만 없다면 상당히 자신의 마음을 잘 비춰보고 거울과 같이 자기를 잘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움이
사실은 그 외부로 에너지가 투영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그리움을 내 안에서 이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리움이 변형이 됩니다. 그리움이 신뢰가 되기도 하고 내려놓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우주에게 내맡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큰 그림 속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연연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트윈 프레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여정이며 이 사회의 그 각각의 트윈 프레임이 정화되고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양심의 하나의 그 축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트윈 프레임이 내가 정화를 하겠다 해서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겠다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트윈 프레임의 과정을 겪게 되면 결국 그러한 그 여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기차를 탔을 때 그 도착지에 따라 가는 그 길이 다릅니다. 그죠? 풍경도 다르고 가는 그죠? 중간중간 뭐 간이역에서 쉴 때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윈 플레이 여정은 내가 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지만 결국 그 노선으로 진입을 했다면 결국은 그러한 마음의 여정의 길로 가게 되기에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삶의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 에고의 그 역할이 많기에 사실 에고로서의 결정이 삶을 좀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서 바라보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도 큰 관점에서는 하드 트레이닝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깨어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그 요소와는 좀 다른 관점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삶의 그 조망을 하게 되기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 행복의 조건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 그런 상투적인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 자체가 사실은 무지였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소크라테스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상당히 무지한데 본인이 그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것을 가장 지혜로 가는, 어떻게 보면 진리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이나 무지, 어떤 자신의 그 욕망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실은 그러한 에고의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각성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 어떤 그 인식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윈 프레임 가정이 힘들 수 있지만 이게 힘든 거가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가졌던 그 세상의 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사실은 그 욕망이고 욕심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가벼워지게 되죠. 그리고 왜 트윈 프레임하고 왜 만나서 왜 헤어지는가?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쪽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성숙하지가 않고 정화가 안 됐기에 에고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고요. 어떤 사례는 이제 양쪽 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면은 이제 뭐 왜 만났느냐? 만나야지만이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만나고 헤어진 이후에 그 변화를 인생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게 짧은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트윈 프레임이 나랑 헤어져서 다른 카르마 메이트를 만나서 되게 행복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카르마 메이트를 만난 거 역시 그 카르마를 풀려고 만난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그런 묶어놓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냥 공짜로 배우는 게 없고 다 그 어려움도 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정답이 없고 각자 살아가면서 배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나는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이 모른다와 안다라는 게 참 같은 거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이 원점에서부터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와 화두를 갖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은 하늘에서 다 이렇게 예비해 놨고 트윈 프레임 정도 되면 그냥 오진 않았습니다. 다 삶에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으로 어떤 이 세상에 대한 그 역할이 있기에 오신 거고,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영성적으로도 그다음에 차크라 부분도 많이 열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차크라가 열리고 영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그런 거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진화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윈 프레임들이 전생에 수행을 되게 많이 한 조제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인생에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게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도 내려놓고 그것에 잡히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뭐 어떤 단체에 소속하고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관하고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계속 보는 그 과정,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과정, 그것이 사실은 그 내면에서 오는 그 우주의 목소리를 이제 스스로가 잘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양심이 닫히면 사실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윈 프레임들은 그 카르마 부분 역시 그 양심하고 관계가 됐기에 그 양심과 그 내면의 세계에 이렇게 잘 들으시고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윈 프레임들의 삶은 사실은 에너지 부분이 이제 상당히 안정되면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 몰입하기가 상당히 이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라고 하고 뭐 here and now라고 하기도 하죠. 그 상태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주 강렬한 주의 집중과 함께 그 과제와 어떤 그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무아지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즐겁고 흥미로우면서 푹 빠지면서 어떤 나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시간의 그 흐름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 프레임들이 저는 제가 과거 영상에 보면 그 독립심을 제가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면 자발적인 주체성의 이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릴 수가 있고요. 그 차크라를 통해서 가져온 그 에너지를 갖고 어떤 자신의 그 일을 주의 집중을 해서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주적인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트윈 프레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기 트윈 프레임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근데 그게 참 당연한 게 자기의 그 반쪽이기 때문에 나한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만나면 나는 되게 부족해 보이고 상대방은 나한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더 열등감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고 자신이 갖고 온 부분들을 더 이렇게 개발하시고 어떤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어떤 그 트라우마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트윈 프레임들의 입장에서는 성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인생은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우주에게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신뢰가 굳히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음, 그때는 이제 완전히 통합적인 여러 객체자들이 이제 상당히 내 안에서 평안을 갖고 통합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적 갈등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기에 어떤 일에 그 몰입하거나 그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와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나 결국은 그 단계로 언젠가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좀 즐기시면서 좀 삶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시는 일을 찾으시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댓글을 제가 좀 달기도 했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트윈플레임이 성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미성숙하게 행위를 한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받아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은 그 트윈 프레임이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예를 들면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받아줘야 되느냐 할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받아주면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카르마를 더 쌓게 되는 것이기에 그것은 이제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스탑하는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나를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으로 둘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트윈 프레임을 가해자의 입장으로 계속 주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죠?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좀 깊은 명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주는 그 표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상당히 깊이 들어있는 그 의미,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 보석을 우리가 땅속에 이렇게 파묻어 놓은 거를 우리가 꺼내서 그것을 이제 갈고 닦는 거죠. 이제 그러한 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탐구하고 화두를 갖고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급함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급함이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큰 단계를 이렇게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급하다는 거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러운 이 흐름에 맡길 수 있는 어떤 그 믿음,
그 욕망이 없는, 욕심이 없는 그 초심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신뢰,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의 그 평안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주로부터의 어떤 신호가 이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이제 강해지고 결속화되면 이제 지원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 속에 삶과 생활 속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같이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마치 그 파동과 그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이제 하고 있는지를 아마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호흡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사실은 명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렇게 명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는 이제 제가 느꼈던 것과 제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이제 저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꼭 제 의견이 완전히 맞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제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나눌 수가 있기에 저는 이제 저의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길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옆에 그 풍경, 뭐 나무도 있고 뭐 그죠? 그 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의 이제 그런 보여지는 것들, 느껴지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뭐 저의 말을 꼭 안 들으셔도 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를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 채널에까지 오신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댓글에. 그러면은 그거를 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공유하고 싶으시면 공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를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면 이거를 같이 이제 공유해야 한다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덕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하거나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진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마음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그죠? 우주에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할 때 사실은 어떤 거를 할까, 그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주한테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이거를 듣는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죠? 그런 신뢰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도 있고 불신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믿음만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믿음이라는 건 그 불신과 의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그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어떤 삶에 대한 의문점. 이것이 중요한 탐구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의심이 의문으로 이어지고 탐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림과 발견과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신뢰와 믿음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이 믿는 것은 사실은 맹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도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듣고 나는 왜 안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기를 인식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알아차림과 내가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행위와 그 인식의 어떤 하나됨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행일치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에고의 기능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식이 아닌 어떤 그죠? 우주와의 어떤 합일도 느껴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억지로는 안 되고요.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마치 명상에 호흡하듯이 그렇게 사시면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그 속도와 과정조차 다 맡기시고 가시면 훨씬 즐겁고 편안한 그러한 여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